얼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녹화하기 때문에 비디오를 끄시고요. 마스크 쓰셔서 뭐 녹화에도 관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켜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중간중간 질문이 너무 많으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요. 일단 질문은 채팅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때그때 채팅을 보면서 진행하다가 관련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로 드리고 아니면 나중에 연수 끝난 다음에라도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2시간은 성적 연수고요. 1시간은 자유학기 연수입니다.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성적 연수를 할 거고요. 이제 업무가 바뀌시는 분들은 끝나면 이제 체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화면은 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서 여러분 선생님들께 드리는 감사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럼 바로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시고 나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연수 후 설문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연수 후 설문조사로 등록부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요. 선생님들께서 보통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면이 우리가 어록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정보기록원에 가서 자료를 매뉴얼이나 이런 걸 출력을 하셨을 텐데요. 먼저 자료실에 가면 교육자료실이 있고 사용자 매뉴얼이 요 나이스라는 메뉴 밑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가면 교육자료실이 있고 사용자 매뉴얼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이스 학기말 연수 만족도 조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거기에 아마 소속과 성함을 쓰시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등록부를 가름하니까 꼭 해주시고요. 또 지금 선생님들께서 성적 연수를 받으실 건데 성적 연수에 필요한 자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기말 연수 자료가 아니라 사용자 매뉴얼에 있는 성적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출력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자 매뉴얼이 책자로 발행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PDF로 전자로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왜 안 오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사용자 매뉴얼에 보시면 여기에 중학교 나이스 매뉴얼이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권 보시면 이런 거 교육과정 신규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을 보시면 성적 및 교과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끄고요. 좀 드릴게요. 지금 화면 켜놓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연수가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연수할 때 녹화를 안 했는데 중학교에서 녹화분을 하나 따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장면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선생님들 화면이 녹화될 때 일부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스크 썼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도 된다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화면을 켜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화면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성적 매뉴얼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양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이제 보면서 제가 매뉴얼과 함께 테스트 서버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워낙 선생님들이 그 성적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경력이 좀 다양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어느 부분의 어떤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냥 처음 하신다는 분이 그분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시간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매뉴얼, 성적 매뉴얼 25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 순서대로 보고요. 제가 뛰어넘게 되면 어느 부분에 가서 보겠다라고 페이지 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카드 과목 코드 관리도 학교마다 거의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목 코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학교마다 쓰는 답안지 뒷면에 과목 코드가 있죠. 그래서 그 과목 코드들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작년에는 없던 교과인데 올해 처음으로 교과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과목 코드는 맨 끝번으로 선생님 학교에서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과목 코드 관리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올해 바뀐 내용이 이겁니다.
아마 문항 정보표 작성하시다가 혹시 이게 뭐지?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과목별 성취 기준 관리라고 하는 확인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생겼는데요. 제가 테스트 서버를 한번 보여드리면 과목별 성취 평가 기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 과목이나 한번 눌러볼게요. 국어다. 눌러보면 이렇게 성취 기준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모두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역사 과목은 아직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가 그 문항 정보표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불렀던 이 자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국어 과목을 이렇게 누르면요. 마감이 됐네요. 기술과 눌러볼게요. 성취 기준을 이렇게 누르면요. 예전에는 성취 기준을 쳤어야 됐어요.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왜 성취 기준이 안 될까요? 예. 성취 기준을 마감이 됐구나. 마감을 취소하겠습니다. 예. 성취 기준을 누르면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다. 그럼 재생에너지라고 쓰고요. 성취 기준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치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누르면 얘가 성취 기준 란에 들어가요. 그러면 와, 입력하는 거 대신에 클릭해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얘가 들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용 다 쓰고 성취 기준 다 입력하고 난이도 입력하고 100점 정답을 다 입력하시고 마감을 누른 다음에 학생이 시험 본 다음에 채점을 누르면요. 어떤 학생은 1번을 맞았을 것이고 어떤 애는 뭐 2번을 틀렸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학생별로 이게 나와요. 이거 보이시나요? 예. 잠시만요. 글쎄 꺼버렸네. 네. 학생별로 성취 기준 분석이라는 게 됩니다. 성취 기준 분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 분석표. 네. 요거죠. 성취 기준 분석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취 기준이 쭉 있잖아요. 1번 문제가 순환소수에 대한 거고 2번 문제도 순환소수, 3번 문제도 순환소수에 대한 거라고 해봐요. 그런데 아이가 1, 2, 3번을 다 맞았으면 순환소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이가 1번 문제를 맞았고 2번 문제를 맞았고 3번 문제를 맞았다. 그 총점이 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만 분석이 되지만 이거는 성취 기준별로 아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성도가 몇 개, 만약에 뭐 몇 문제 중에 몇 개를 달성해서 평균 몇 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별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기술교사이기 때문에 기술은 뭐 재생에너지, 수송기술, 건설기술, 제조기술 이렇게 성취기술이 들어가면 얘가 수송기술은 잘하는데 제조기술은 별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술 선생님도 마찬가지, 미술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잖아요. 1번 문제가 쓰기였어요. 2번 문제도 쓰기였어요. 3번 문제가 듣기였어요. 그런 관련된 문제였는데 아이가 쓰기는 되게 잘해요. 5문제 중에 5문제를 다 맞았어요. 그런데 말하기 영역에 말하기 문제에서는 5문제를 냈더니 2문제가 못 맞았다. 얘가 쓰기는 강한데 말하기는 약하구나. 이렇게 아이별로 그 성취 기준에 맞게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기능 개선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성취 기준은 학교에서 문항 정보표 전체를 쓰게 되면 성취 기준 입력할 때 꼭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나는 직접 입력하겠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문항 정보표를 쓰시는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 자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원래 정답 배점밖에 입력하지 않아. 그러면 정답 배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정보표를 입력하실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성취 기준을 1번만 써봤다가 나 더 이상 입력 안 할래 이러면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 입력되어 있는데 나는 성취 기준 입력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푸시고 선택을 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 써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역사과는 이걸 쓰고 싶어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역사과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역사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등록을 하나하나 하시기엔 힘드시잖아요. 힘드셔서 여기 일괄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엑셀을 다운받아서 그 엑셀 양식에 넣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역사 성취 기준을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글로 된 성취 기준을 엑셀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네, 엑셀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엑셀로 저장된 것을 여기서 일괄 업로드를 하잖아요. 업로드를 하면 얘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역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업로드를 하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역사도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거를 나중에 업로드 한 다음에 문항정보표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문항정보표를 학교에서 정답 배점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문항정보표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의무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26페이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쭉 넘어가고요. 28페이지까지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넘어가는데 이 성취기준이 등록이 안 된 과목이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등록하는 과정이 그 성적 매뉴얼에 7월 9일자로 업로드가 되었어요. 7월 9일 이전에 출력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7월 9일 이후에 한번 출력해서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 업로드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지필평가 고사관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필평가 고사관리를 보면 지필평가를 우리가 학교에서 몇 번을 보겠다라는 것을 설정하는 게 지필평가 고사관리입니다. 얘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학년 구분이 없어요. 학년 구분이 없고요. 2, 3학년의 시험 기간이 다르더라도 뭐 2학년 2차 지필평가가 아니라 그냥 1차, 2차로 통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학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2차밖에 안 보지만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1차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차 지필평가 넣으시고 기간 넣으시고요. 2차 지필평가 하시고 기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시행 일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문항 정보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교사가 1번부터 5반까지는 A교사고요. 6반부터 10반까지는 B교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A교사가 문항 정보표를 접속해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시행 기간 종료되기 전까지는 A교사만 조회가 되고 출력이 되고 그분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B교사는 같은 학년 국어교사를 하더라도 이 시행일자가 끝나기 전에는 수정도 안 되고 조회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항정보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권한과 관련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정렬 순서는 입력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정렬 순서를 없애잖아요. 없애면 우리가 이렇게 지필평가 같은 거 볼 때 성적 관리에서 2차가 디폴트로 나오죠. 제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성적 관리라는 메뉴를 딱 눌렀더니 기본이 2차로 나오잖아요. 2차 지필평가 볼 때는 기본이 2차로 나오면 편하죠. 선택할 필요 없이. 그런데 만약에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성적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성적 처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고사관리를 1차를 순서가 1, 2차를 2로 하고 저장을 하시면요.
성적과 관련된 처리를 하실 때 1차가 디폴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의 편리성을 위한 게 정리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안 해놔도 관계는 없지만 해놓으시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디폴트 나오는 값에다가 그냥 정답 배점을 입력하신다가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제가 2차 고사를 먼저 할 거니까 2차를 먼저 이렇게 1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학기에서는요. 시험이 한 번밖에 주로 없잖아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1차 지필평가로 해야 되나요? 시험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2차 지필평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름을 지필평가로 해야 되나? 질문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학교에서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는 중간에 보는 거, 기말고사는 한 7월, 8월에 보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1차와 2차의 개념은 이제 순서의 개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를 한 번 보면 1차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어차피 한 번 보니까 7월에 보는 시험도 1차 지필평가라고 해야지라고 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도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명확하게 어떤 명칭이 구별되지만 1차와 2차는 헷갈릴 수 있어요. 얘네가 5월에 봤다는 거야, 7월에 봤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지필가 한 번만 보더라도 이게 기말에 봤다라는 의미로서 2차 지필평가라고 하거나 지필평가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전입전출을 갈 때 좀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은 관계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지필평가 고사관리는 1차, 2차 지필평가로 나누고요. 또 2학기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3학년은 기말고사를 빨리 봐요. 2학년은 기말고사를 늦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행 일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3학년 시행 초기 첫 날짜부터 2학년 시행 마지막 날짜까지 광범위하게 시행 일자를 잡으시면 돼요. 굳이 뭐 3학년 2차 지필평가, 2학년 2차 지필평가로 두 개로 나눠서 설정하실 것이 아니라 시행일자를 먼저 보는 3학년 2차 지필평가 시작일부터 2학년 2차 지필평가 종료 날까지 광범위하게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문항정보표가 유출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필평가 고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나이스 매뉴얼은 거의 다 위에서 아래 물 흐르듯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필평가 과목관리, 수행평가 영역관리, 반영비율 만점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지필평가 과목관리와 수행평가 영역관리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해도 반영비율 만점관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영비율 만점관리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3학년 기술 가정 교사예요. 조회를 눌러서 우리 과목은 1차 지필평가를 볼 건데 반영 비율이 학기말 기준으로 25%고 100점 만점으로 치를 거야. 2차 지필평가도 25%고 100점 만점이야. 논술은 볼 건데 20점 만점에 20% 들어가고 마스크 만들기도 30점 만점에 30% 들어가. 이게 100%가 되는 거죠. 평가 계획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교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 가서 아까 기술 과정이 2차 지필평가 보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술 과정 25% 100점이라고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입력한 것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져서 들어갑니다. 반대로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하고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하면 자동으로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반영 비율 만점 관리를 하면 좋은 건 뭐냐면 반영 비율 만점 관리는 하고 나서 100%인지를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합산이 해봤더니 95%밖에 안 됐다. 그러면 모든 지필평가와 모든 수행평가를 만점 받은 학생이요. 나중에 환사나 학기말 성적이 95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있는 반영 비율은 교과 선생님이 평가 계획에 내신 걸 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적관리 선생님이 교과별로 확인하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대신에 수행평가
영역 관리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고등학교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 가면 기준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 등록을 제가 지금은 해볼 수는 없어요. 해볼 수는 없는데 이 기준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술형 평가가 20점, 18점, 16점, 14점 이렇게 급간이 2점 단위로 제가 주겠다라고 평가 계획을 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고 키보드를 치다 보면 20, 18, 16 치다가 실수로 19, 17 이렇게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등록은 뭐냐면 A는 20점, B는 18점, C는 16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A, B, C로만 쳐도 얘가 나중에 20점, 18점, 16점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준 등록 관리예요. 그래서 보다 쉽게 실수 없이 입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중학교에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 만점 관리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명하는 내용은 36페이지가 지금 넘어서 38페이지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려면 문항정보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죠. 이 문항정보표는 교과 담당 교사가 하시는 거고요. 3학년에서 선생님이 2명이라 하더라도 대표로 한 분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 최초로 접속하신 분이 계속 수정이 가능한데 문항정보표 3학년 기술과정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점과 정답만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문항정보표 전체를 쓰시겠다. 그럼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난이도를 다 입력하셔서 마감해서 출력하시면 그것이 곧 이원 목적 분류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문항정보표를 나이스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정답 배점만 입력하시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일이 이루어지기 좀 편합니다.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실수 중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가끔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엑셀로 우리 학교는 이원 목적 분류표를 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엑셀에 오류가 나서 시험 문제의 모든 배점을 다 했더니만 98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엑셀은 우리가 블록만 잘못 잡아도 합산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다 넣으면 요 밑에 100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이스의 문항 정보표를 이용하면 배점이 잘못되는 경우, 즉 100점이 안 나올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길 권장하고요. 나이스가 뭐 해킹을 당할까 봐 겁나서 뭐 시험 전에 입력을 못 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스 해킹 당할 일 없으니까 문항 정보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9페이지, 그래서 문항 정보표를 다 하셨으면 마감을 누르시면 되고요. 서답형이 있는 학교에서는요, 서답형은 논술형, 서술형을 말씀드리죠. 근데 서답형은 항상 학생이 이렇게 점수를 입력하고 나면 학생을 채점하다 보면 왠지 유사정답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여기다 직접 넣는 것보다 별도 관리라고 쓰셔서 나중에 별도로 그냥 별도로 관리하실 걸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형이든 서답형이든 모두 다 정답 배점을 입력하시고 문항 정보표 다 입력하셨으면 마감을 눌러 주셔야지만 출력도 가능하고요. 아이들 채점도 가능합니다. 마감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마감이 모두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넘어가서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성적 파일 올리기입니다. 성적 파일 올리기. 그러면 이거는 뭐 간단한 업무니까요. 성적 파일 올리기를 살짝 보여드리면 성적에서 지필평가 선행 작업에서 성적 파일 올리기를 합니다. 3학년 지필, 그래서 2차 지필평가 있는 거 보고요. 파일 추가를 해서 제가 기술과정을 올렸습니다. 올릴게요. 그럼 올리면 이렇게 성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성적 파일 올리기는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하셔야 되고요. 아니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성적을 리딩한 후에 성적 파일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올렸으면 지필평가에서
교과 선생님이 채점을 하셔야 돼요. 교과 선생님 채점하셔야 되는데 채점을 한번 눌러볼게요. 채점에 3학년 기술과정을 제가 보겠습니다. 조회를 누를게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그 각 교과 선생님한테 안내해 주셔야 될 상황이 있어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1반을 딱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총 수강생 수가 12명이래요. 한마디로 기술과정을 듣는 1반에 12명의 학생이 있어요. 재적생이에요. 그런데 채점 대상이 10명이에요. 그 2명이 어디 갔지? 라고 봤더니 1명은 결시생이래요. 눌러보니까 김태훈이라는 아이가 미인정결이구나. 한마디로 결시생 인정적 카드에 미인정 결이라는 게 표시돼서 리딩이 된 겁니다. 근데 기타는 뭐냐면 이를 눌렀더니 송지우. 왜 송지우가 답안지가 없지? 를 생각하셔야 돼요. 송지우가 결시생인데 혹시 선생님이 결시생 인정적 카드를 안 넣나? 얘가 왜 답안지가 없지?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를 딱 보면 얘가 결시생인지 응시생인지를 보셔서 송지우 결시 아닌데 근데 왜 답안지가 없지? 라고 수습은 해보니까 답안지에 송지우 게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답안지를 리딩하는 과정에서 송지우 거가 리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적 처리를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서술형 점수가 있는 서술형 문항이 있는 과목에서는 채점을 한 다음에 서술형 점수를 넣는 과정에서 송지우가 왜 객관식 점수가 없지? 라고 인식을 할 텐데 객관식 100%인 과목에서는 뭐 나이스가 틀릴 일이 없어 하고 채점 누르고 그냥 성적 처리로 맡기다 보면 나중에 송지우가 2차 집필평가에 점수가 없어서 점수가 턱없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기말 처리했더니. 왜냐면 100점 만점 받는 아이도 25%에 해당하는 그 점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기타를 꼭 보셔야 돼요. 기타. 그래서 송지우가 왜 답안지가 없지? 얘가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직전에 전학을 갔어 라고 하면 나중에 학적 반영해서 빼가면 되지만 얘가 우리 학교에 시험 봐야 될 응시생인데 결시생도 아닌데 답안지가 없다 그러면 리딩이 혹시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리딩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딩을 한 다음에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파일을.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해서 파일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수정 후 3학년 기술과정 학생 답안 수정 후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를 해서 지필평가의 채점에 가서 다시 3학년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을 봤더니 1반의 대상자가 11명으로 늘어났죠. 예, 기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1명 그리고 결시생은 김태훈. 예, 그러면 이상이 없구나 하고 채점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채점에서 또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51페이지 보실게요. 51페이지. 매뉴얼 51페이지입니다. 매뉴얼 51페이지에 보면 채점하는 그 선택사항이 나오는데요. 51페이지에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활용 팁에 있는 학생 답안 서술형, 성적관리 서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뭐냐면 요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 채점을 할 때 학생 답안 서술형으로 놓고 채점을 할 것인지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놓고 일괄 채점을 할 것인지 요거를 선생님들이 안내를 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채점할 때. 그러면 학생 답안 서술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OMR 카드에다가 서술형 점수를 입력해서 21점 이렇게 마킹한 다음에 리딩을 한다. 그러면 학생 답안 서답형을 넣고 일괄 채점을 누르셔야 되고요. 우리는 객관식은 OMR 카드에 있는 그 아이들이 1번에 1번, 2번에 5번 이렇게 한글로 그대로 하지만 서술형은 직접 이 성적 관리에서 직접 25점, 21점이라고 이렇게 키보드로 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성적 관리 서답형을 선택하고 일괄 채점을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객관식 100%인 과목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OMR 카드에 있는 객관식만 채점할 거니까. 그런데 서술형 점수를 OMR 카드로 리딩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서술형 점수를 성적 관리에 직접 키보드에 21, 25 넣는 학교인지 판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선생님이 우리는 성적 관리에다가 입력하는 학교야. 그래서 성적 관리 서답형을 넣고 일괄 채점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성적 관리에 가서 아이들의 점수를 21점, 25점 이렇게 서술형 점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번의 정답이 잘못돼서 1번에 2번이라고 문항정보표 올렸는데 나중에 정답이 5번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문항정보표의 마감을 풀고 다시 1번의 정답을 2번에서 5번으로 누르면 문항정보표가 바뀌었으니까 채점을 다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미 서술형 점수를 입력하신 다음이잖아요. 모르고 성적관리 서답형을 누르고 채점을 누르면 서술형 점수는 그대로 남아있고 객관식만 다시 채점이 되는데 선생님이 실수로 학생 답안 서답형을 선택하고 채점을 누르면요. 성적관리에 입력된 서술형 점수는 다 날아갑니다. 그럼 당황스러우시겠죠. 내가 지금 9반에 해당하는 서술형 점수를 다 입력했는데 나 날아갔어. 이걸 또 다시 언제 입력해? 라고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시지 말고 눌러야 될 게 뭐냐면 요 세 번째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이에요. 즉 성적관리에 입력됐다가 내가 모르고 잘못 눌러서 성적관리에 입력된 서술형 점수가 날아갔다. 그러면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을 누르고 채점을 누르면요. 성적관리에 입력되었던 직전 서술형이 살아납니다. 대신에 객관식 점수는 잘못된 객관식 점수죠. 왜냐면 문항정보표가 수정됐는데 수정되기 전에 채점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채점을 해서 성적관리에 있는 서술형을 살려낸 후에 그 다음에 성적관리 서답형을 채점을 다시 하면 서술형도 살아있고 객관식도 다시 채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름이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하고서 여러 번 이것저것 누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눌러도 성적관리에 있는 그 서술형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하실 때 우리는 성적관리 서술형 입력하니까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5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또 요거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0페이지에 나이스 지필평가 성적 수정 기록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평가는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수정해도 성적 수정 기록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스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적 수정 기록부라는 걸 남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항정보표에 의해서 바뀌어서 재채점을 하시거나 그러면 여기에 예시가 학년 반 번호가 이름 써 있지만 뭐 기술과정을 재채점했다 해서 3학년 1반 1번부터 3학년 9반 뭐 30몇 번까지 다 이름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3학년 기술과정 재채점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또는 학생 한 명 예를 들어서 사회 점수가 GP 뭐 수행평가 그 서술형 점수가 21점이었다고 했는데 아이가 선생님 저 25점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25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에 대해서 사회 과목이 21점에서 25점으로 수정되었다. 이런 내용을 남기시는 게 이 성적 수정 기록부입니다. 이거는 결제를 받아서 보관하시고요. 만약에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이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하잖아요. 그 위원회 협의록에 이런 양식 비슷하게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 이렇게 쓸 때 위에는 회의 내용이 쭉 있고 맨 밑에 성적 수정 뭐 이력 해가지고 뭐 3학년 몇 반 누구의 사회 과목이 21점에서 25점으로 변경. 뭐 사유는 입력 오류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적관리 협의록에 남기시던 요 성적 수정 기록부를 남기시던 학교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자마자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수정 이력을 다 남겨야 되느냐라고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학교에서 어느 기점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적 처리할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채점하고 입력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3일 정도 기간이 있어요. 3일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다가 실수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 기록부에 남기지 않았고요. 3일 후에 아이들한테 정오표를 나눠주면서 네 점수 확인해 라고 주잖아요. 그 이후에 점수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기록부를 남기겠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일 후, 즉 4일째 되는 날부터
아이들한테 점수가 바뀐 경우에는 저한테 메신저로 어떤 학생의 무슨 과목 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메신저를 보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정 기록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어느 시점부터 남길 것인지를 좀 정하실 거. 그리고 이게 번거롭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임의로 점수를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채점을 다 했잖아요. 채점을 했어요. 그러면 성적 관리에 가서 교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적 관리에 가서 기술과정 일반 조회를 누르면 아이들 점수가 쭉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얘 점수 70점, 맞아. 이렇게 점수 나왔네.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누르시면 돼요. 마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김태훈이라는 아이가 미인정 결이잖아요. 결시생 그 카드가 미인정 결로 표시가 돼서 리딩이 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시험 볼 당시에는 담임 선생님이 미인정 결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 오늘 늦잠 잤는데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늦잠은 잤지만 애가 아파서 늦잠을 잔 거라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입퇴원 확인서 이런 걸 떼와서 얘가 그날 병결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결로 결시자 카드는 병결로 바꿔놓지만 굳이 병결로 바꾼 결시자 카드를 다시 리딩해서 다시 파일을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시자 카드는 우리가 그 편리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시자 카드에는 병결이라고 표시하고 답안지는 거기다 묶어 놓으시더라도 일단 병결로 바꾸는 거는 여기 김태훈 미인정 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병결로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그리고 이상이 없다. 그럼 마감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꾸실 때 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김태훈이가 모든 시험이 다 미인정 결로 리딩이 됐는데 나중에 병결로 바뀌었잖아요. 선생님들 병결로 바꿔주세요 라고 메신저를 드렸는데 어떤 과목들은 안 바꾸시고 문제 없겠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다 병결로 바꿨는지 선생님 궁금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과목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 지필평가 조회에서 결시생 명단 조회를 눌러보면 3학년 눌러보면 결시생 명단이 쭉 뜹니다. 김태훈이가 국어는 그대로 미인정결로 돼 있네. 기술과정은 병결로 바꾸셨네. 과학은 미인정결로 돼 있네. 그러면 국어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께 병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시생 명단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채점이 아니라 성적관리에서 기술과정 일반 제가 마감인데 마감 다시 취소해 볼게요. 취소. 김태훈이라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병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딩하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누락됐든지 뭐하든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김태훈이가 왜 점수도 없고 결시명칭도 없고 전학 간 것도 아닌데? 라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대충 그냥 뭐 나이스가 뭐 틀릴 일이 있겠어 하고 저장을 누르시고 마감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김태훈이라는 아이가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없다면 결시인지 확인하세요. 얘가 전출을 갔나요? 학적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탁 학생이면 입력 없이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위탁 학생이 아니에요. 위탁 학생을 가르치고 위탁생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점수도 없고 결시명칭도 없고 교사별 학적 변동도 없으니까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겠죠. 김태훈이가 왜 점수가 없어요? 얘 결시했나요? 얘 결시했어요. 병결이에요. 라고 하면 병결로 하시고 마감하시면 되고요. 얘 시험 보기 직전에 전학 갔어요. 그럼 여기서 전출하시고 저장하시고 마감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마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김태훈이라는 애를 이렇게 했는데 마감이 안 됐어요. 마감이 안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들께서 성적 처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기술과정 선생님한테 선생님 마감해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기술과정 선생님 마감을 안 해주세요. 자꾸 말해도 마감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마감 관리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마감해야지 하고 마감을 하면 마감이 돼요.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 관리에서는 성적이 없거나 전출간 게 아니고 그 결시가 아니면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마감이 됐잖아요. 마감을 하면 나중에 이 김태훈이라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지필평가 점수가 없이 성적 처리가 됩니다. 그럼 25점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1차 지필평가 만점 받고 수행평가 만점 받고 다 맞아도 얘는 2차 지필평가가 점수가 없이 계산되기 때문에 75점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죠. 학기 말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적 처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마감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마감 관리는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하시는데 반별 마감이 된 것을 보고 마감을 하셔야지 반별 마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되게 안 해주셔 라고 선생님들이 마감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에서 꼭 교과 담당 교사께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감을 하시고요. 얘는 이 마감의 역할은 도장 찍는 거와 같은 역할이고요. 성적 처리는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지만 성적의 모든 책임은 교과에게 있습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꼼꼼히 보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결로 저장하고 마감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2반도 역시 마감을 누르겠습니다. 이상이 없네요. 마감이 됐으면 여기까지가 교과 담당 교사가 하셔야 될 일이고요. 마감 관리에 가서 전체가 다 마감됐다는 게 보이면 여기 위에 체크를 해서 마감 정보를 저장하신 후에 이거는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면 2차 지필평가 성적을 묶어두는 마감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승인 요청 버튼을 이용해서 3학년 2차 지필평가 결제를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시험은요. 지필평가가 1차 한 번, 2차 한 번, 수행평가 한 번, 학기말 한 번 이렇게 4번 있잖아요.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학기 지필평가는 한 번밖에 안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필평가 한 번, 수행평가 한 번, 학기말고사 한 번 이게 3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를 올려야 돼요. 지필평가의 결제는 여기 있는 성적의 지필평가 마감관리에서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신을 올리셔야 되고요. 제가 모르고 1차 지필평가 상신을 안 올렸네요. 상신을 같이 올릴게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신을 나중에라도 상신을 안 올리신 것은 상신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지필평가는.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딜까요? 선생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 54페이지에서 말씀드려야 될 거 54페이지에서 보시면요. 여기 써있죠.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성적 처리가 끝난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와 출제 원안지 등을 당해 학교에 5년간 보관함이라는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답안지가 예전에는 해당 학년의 졸업 후 1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5년으로 바뀌었어요.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문항 정보표와 출제 원안지도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꼭 5년 동안 그 기재를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정행위자의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학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0점을 준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0점을 주는 방법은요. 요 채점이 아니라 성적 관리에서 지금 마감이 됐으니까 마감을 풀을게요. 나중에 부정행위가 발각이 돼서 성적을 0점을 줘야 될 경우에는 학생의 답안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의 답안지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송지우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70점 받았는데 얘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7점 받았지만 우리는 학교 지침에서 빵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점수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합계를 체크를 누르면 여기가 고칠 수 있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0점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0점. 여기 지금 다시 체크를 하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키보드가 어딨지? 0점. 요거를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이 송지우라는 아이의 부정행위의 점수가 0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요거 선택형을 어떻게 지워요? 학생 답을 지울까요? 리딩을 다시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말고 여기 합계 점수에서 바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 내용이 여기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성적 확인, 결시자 인정점, 제가 결시자 명단 요거 확인하는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채점이 다 됐으면 학생당 점호표를 출력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학생 개인별 점호표, 예, 우리가 여기 성적 조회에서 개인별 성적 일람표도 있고요. 또 지필평가 조회에서 여기 학생당 정오표 조회 얘랑 좀 전에 보여드린 개인별 성적 일람표 학생 조회랑 메뉴가 다를 뿐이고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요 보여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오표라고 하면 객관식이 있는 그 교과에서만 보였거든요. 서술형 100%인 과목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오표, 학생별 정오표든지 아니면 개인별 성적 일람표, 여기 2차 지표평가를 눌렀을 때 여기에 보면 객관식이 있는 과목뿐 아니라 서술형 100%인 과목도 여기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면 학생들이 개인별로 본인의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회 화면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점수가 이상한데요. 이의신청 기간이 됐을 때 아이가 답안지가 이상 있다고 왔을 때는 답안지하고 리딩이 된 학생 답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스가 실수할 일은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가 자기가 분명히 1번을 맞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틀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이스는 정확해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이의 OMR 카드에 1번에 답이 4번이라고 하면 1번에 2번에 지우개 그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했더니 걔가 리딩이 돼서 2번과 4번을 중복 마킹으로 인식을 해 틀린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딱 만져보니까 진짜 지우개 가루예요. 그래서 툭 쳐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딩해가지고 다시 그 아이 점수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OMR 카드랑 이게 리딩된 점수랑 비교해 보셔서 아이의 점수가 왜 이상하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학생 답은 리딩됐을 때 그 아이가 몇 번을 답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나머지는 조회 화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조회 화면 쭉 넘어가고요. 이제 성적 마감입니다. 성적 마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적 관리에서의 마감은 각 교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장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성적 관리 마감을 각 교과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해주시면 이제 교과에서 하실 일은 끝났고요. 그때 가서 이제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이 고사 마감에 가서 고사 마감 관리에 가서 전체 마감된 걸 확인한 후에 전체 마감 정보를 누르고 결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해당 고사에 대한 1차 고사, 2차 고사에 대한 성적 처리가 성적이 마감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교과 선생님이 성적 관리에서 마감을 하고 나면 그때 1반 국어 선생님, 2반 국어 선생님부터 9반 국어 선생님까지 국어에 대한 모든 과목, 모든 반에 대한 성적 관리 마감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응시생 총점 평균 표준 편차가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필수행 선행 작업에서 지필평가 고사관리 있고 지필 과목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관리에서 마감을 하면요. 3학년 왔는데 지필평가에서 마감관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마감을 안 했네요. 예, 일단 성적관리에 가서 다시 마감을 할게요. 국어 마감 예. 마감, 2반 마감, 과학 마감,
과학 2반 예, 마감. 마감이 된다라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아까 마감이 다 풀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이 없어서 풀었던 거라서 다시 이제 마감을 이제 확인 안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과에서 해당 교과의 전반에 대한 마감이 다 되면은요, GP 수행 선행 작업에 가면 GP 방법 과목 관리에서 해당 과목의 응시생수와 총점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21명이 국어를 시험 봤고요. 총점이 이거고 평균이 이거라는 건데요. 얘가 기말고사를 보고 전학을 가던 중간고사를 보고 전학을 가던 전학을 오던 관계없이 이 응시생수는 그 당시의 응시생수와 그 당시의 총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전출을 가던 오던 관계없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이스는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2차 지필평가의 응시생수는 21명이고 총점이 이거야. 1차도 마찬가지죠. 1차도 마감을 다 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지필평가의 응시생수가 21명, 총점은 2점수라고 하니까 1차 지필평가의 응시생수와 총점, 2차 지필평가의 응시생수와 총점을 가지고 결시생 인정점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적 관리를 마감하면 그때 자동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적 관리가 모두 다 마감이 됐으니 그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마감하시고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유인물의 6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 여기까지가 64페이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라는 걸 하셔야 돼요. 성적 처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간고사만으로, 기말고사만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뭐 석차를 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학생 개별의 성적, 이호상이가 기술과정이 뭐 21점이야 이렇게 묶어두는 과정이 지필평가로 마감관리였다면 이제는 그 성적을 가지고 만약에 뭐 석차를 내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석차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성적 처리라는 걸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적 처리를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행평가와 합친 학기말 이렇게 3번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성적은 중간고사 때 한 번 성적표가 나가니까 1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 한 번 하고 어차피 2차 지필평가는 학기말과 함께 2차만 따로 뭐 2차 때 성적이 몇 점이에요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1차 성적표 한 번 나가고 수행평가 마감하고 2차 지필평가 성적이 처리되면 나중에 학기말에서 같이 통지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성적 처리를 1차에 한 번, 학기말에 한 번, 보통 이게 2번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을 보시면요.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학년별로 구분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학기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한자 경시대회를 나이스로 처리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 산출 기준명을 쭉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차 지필평가는 학생부 미반영이고 2차 지필평가 학생부 미반영이고 진단평가도 학생부 미반영이잖아요. 이거는 성적 산출을 하지만 그냥 수치상 나이스 처리하는 것이고요. 얘가 ABCD로 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기말이라고 하는 성적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보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성적이 반영되잖아요. 2학기에 성적이 여러 개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성적 구분이 학기말인 성적 처리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1차 지필평가는 학생부 미반영,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2차 지필평가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과 수행평가를 합쳐서 학기말이 ABCD로 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학기말 1학기 말 성적 산출 기준명만 성적 구분이 학기말이에요. 학기말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또 다른 등록을 할 때 성적 구분에서 학기말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말이라고 하는 성적 구분은 성적 처리 구분은 한 번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가 2차 지필평가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을 먼저 하고 성적 산출 대상 관리로 가서요. 3학년
2차 지필평가 조회를 누를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어떤 성적을 가지고 2차 지필평가를 성적 처리를 할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누르면요. 여기에 이렇게 반영된 여러 개 과목이 있는데 2차 지필평가만으로 2차 지필평가 성적을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선택할 때 보시면 마감된 것만 선택할 수가 있죠. 마감이 안 된 거는 선택 버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감된 2차를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고요. 이 성적을 가지고 나는 성적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2차 지필평가는 학기 말 기준으로는 25%만 반영되지만 25%가 반영되지만 얘는 2차 지필평가만으로 2차 지필평가를 성적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얘가 100%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눌러서 반영 비율 일괄 적용을 누르면 얘가 모든 과목이 100으로 비율이 바뀝니다. 네,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성적 산출 대상 관리입니다. 2차 지필평가를 어떤 과목, 어떤 고사 영역명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산출 대상 관리 하고요. 여기에 성취율 관리는 2차 지필평가나 1차 지필평가는 성취율 관리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취율이라는 건 A, B, C인데 걔는 학기말 처리할 때만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성적 산출 학생 관리가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 가서 3학년 2차 지필평가 기술과정 조회 그럼 대상자 가져오기를 누르면 기술과정이라는 성적 처리를 어떤 학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그 과목을 듣는 수강학생이거든요. 수강학생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상자 가져오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을 눌러볼게요. 12명이잖아요. 그 쭉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학적이 있으면서 기술과정 수업에 수강학생으로 편성된 아이는 다 포함으로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웬만한 아이들은 여기서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건드리셔야 될 아이가 누구냐면요. 어디 있지? 68페이지를 보실게요. 68페이지. 여기에 보세요. 여기 요 밑에 보시면요. 포함과 포함 안함을 하는 결정이 있어요. 뭐냐면 포함이라는 것은 포함은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해야 될 아이예요. 성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얘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해야 될 아이야. 그럼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우리 학교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애야. 얘는 포함 안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다 포함인데 예를 들어서 이교하라는 애가 실제로 우리 학교에 몸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위탁기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처리할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성적을 줘요. 그럼 얘는 두 군데 성적 처리를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은 성적을 처리하면 안 돼요. 얘는 포함 안함이에요. 우리 학교 나이스의 아이가 이름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포함으로 뜨지만 이 아이가 성적을 가지고 오는 아이면 포함 안함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지금 시험 보기 직전에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나이스 상에서는 이 아이 이름이 남아있지만 아직 학적 반영이 안 돼 남아있지만 얘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봤어요. 왜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전학 갔으니까. 그런데 김태훈이라는 아이가 그렇다 그러면 걔도 포함 안함이에요. 예. 포함 안함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성적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기말고사 2차 지필평가를 결시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결시한 아이는 포함이든 포함 안함이든 관계가 솔직히 없어요. 포함으로 처리하던 포함 안함으로 처리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학교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될 아이는 포함, 성적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될 아이는 포함 안함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 전에 전출가스나 나이스 학적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으로 표시되면 포함 안함으로 변경해야 되고 지필평가에서 결시한 학생의 경우는 포함으로 해도 점수가 없으므로 성적선 자동으로 제외되니까 상관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과 포함 안 하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또 여기에 나오죠? 예, 제가 위탁생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점수를 가지고 오는 위탁생이 있고요. 점수를 가지고 오지 않는 위탁생이 있어요. 점수를 가지고 오는 위탁생은 소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를 줍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안 해도 돼요. 걔는 포함 안함이에요. 이름이 떠도. 그런데 병원 학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그 화상으로 교육을 받듯이 그런 정보통신 교육을 받아요. 근데 병원 학교는 걔네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성적 처리는 거기서 안 해줍니다. 우리 학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위탁 학생 중에서 점수가 오는 소년원 학생들은 포함 안함으로 처리하지만 소년원이라 하더라도 성적을 주지 않는 학생은 포함으로 해서 A의 성적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고요. 건강장애로 인한 병원 학교를 다니는 애도요. 우리 학교에서 포함으로 해서 성적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함과 포함 안함의 가장 큰 기점은 점수를 우리 학교가 내야 되느냐, 외부에서 점수를 주느냐를 기준으로 포함과 포함 안함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가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했고요. 예. 그 다음에 결시생 이거는 학생 관리는 가져오기만 하면 저장 버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꾼 다음에는 저장하면 되지만 변동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지필평가는 지필평가만으로 성적 처리를 할 때는 결시생 인정점 관리 하실 필요 없고요. 성적 산출 단위 관리는 그냥 한번 눌러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지표 눌러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 처리에 가서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하시면 돼요. 지필평가로만 성적 처리를 하실 때는 결시생 인정점 관리 하실 필요 없으니까 과목별 성적 산출에 가서 3학년 2차 지필평가 국어 여기서 지필수행 점수 누락자 보기를 누르세요. 눌렀을 때 지필평가 점수 누락 학생이 없다고 뜨네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학 누락자 보기가 또 없네요. 없고 3학년 맞는데 그 다음에 기술과정 지필평가 점수 누락자 보기 김태훈이가 병결이네요. 그러면 점수 누락자 보기에서 결시명칭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정상이에요. 아, 병결이라 점수가 없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런데 지필평가, 지필수행 점수 누락자 보기에서 결시명칭도 없으면서 누락 명단에 뜬 거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병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병결에 의거해서 처리해서 점수를 넣어줄 거지만 아무것도 결시명칭이 없이 뜬다라는 것은 얘는 결시생 인정점 산출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마감 관리에서 강제 마감하면 학적 변동 없고 결시명칭 없어도 강제 마감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시명칭이 없이 명단이 뜬 아이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얘는 이상 없으니까 성적 산출하겠습니다. 성적 산출 준비, 산출함,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마감함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국어도 성적 산출 준비, 대상자를 아까 제가 작업을 안 했네요. 그러면 기술 과정만 일단 한 걸로 해서 성적 산출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지필평가 성적을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있고요. 과목별 성적 산출이 됐으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 가서 3학년 2차 지필평가 조회 눌러서 여기서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승인 요청하실 필요 없어요.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승인 요청 눌러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승인 요청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2차 지필평가를 성적 처리를 하고 나면 얘가 저장을 누르면
학부모 서비스 반영이라는 버튼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뜬다고 해서 바로 반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적이라는 건 이상이 없을 때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학부모 서비스는 한번 반영을 하고 나면 삭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제대로 반영해서 다시 또 덮어쓰기 하는 기능은 있지만 반영했는데 아차 성적이 잘못됐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 서비스 반영하실 때는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결제가 완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성적에 문제가 없을 때 완벽할 때 그때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적 산출 마감 관리까지 하면 2차 지필평가에 대한 성적은 끝나는 거예요. 성적 처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조회 화면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채점 시 채점 대상수 결실생 기타 학습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교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 교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요. 카드 리딩 및 업로드 담당 교사는 안내하면 될까요? 예, 보통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마다 카드 리딩과 업로드를 교과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 리딩과 업로드는 뭐 어렵진 않지만 예,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 전날 전학을 와서 시험을 부랴부랴 봤어요. 그러면 나이스상의 아이의 학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리다 보면 나이스에서 몇 번 학생이 학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강 학생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딱 막히면 선생님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업로드가 된 다음에는 성적 관리, 채점을 누르실 때 뭐 성적관리 서사평을 놓고 채점하세요. 학생 답안 서사평을 놓고 채점하세요. 이런 정도의 안내는 성적처리 담당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점 누를 때 답안지가 빠지네. 즉 기타에 애들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시고요. 검증을 눌렀을 때 혹시 아이가 무표기한 애가 있는지 뭐 중복 기입한 애들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는 것들을 안내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성적관리 마감, 검증, 채점은 교과 담당 교사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인물 매뉴얼 넘어가서요. 매뉴얼 어디 보시면 되냐면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가 아니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어디냐 87페이지 보실게요. 87페이지.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미 수행평가를 거의 다 입력을 하셨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행평가는 선생님들이, 각 교과 선생님들이 입력하시고 마감까지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수행평가 성적관리로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에 준해서 OMR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키보드로 점수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적관리에 가서 국어 선생님이 본인의 반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과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누르면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를 넣고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영역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가 지필평가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논술에 대해서 송지율가 몇 점이고 송지율이 몇 점이고 점수를 쭉 넣고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누르면 됩니다. 제가 이미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수정이 불가능한 건데 마감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마감을 기술과정. 네. 그래서 마감 정보를 풀게요. 이렇게 성적 관리에 가서 3학년 기술과정 영역 전체로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뜨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 전체로 입력할 때는 한 명이라도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마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될까요? 옛날에 안 됐었는데. 예, 안 되죠. 이교화 학생의 마감 합계 점수를 넣으세요.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교화가 점수가 없으니까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논술에 가서 예, 쭉 봤더니 애들이 다 점수가 있네요. 하면 저장, 마감을 누르고요. 2반에 가서 쭉 봤더니 점수가 다 있어요. 그럼 이상 없으면 마감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만들기 1반에 갔더니
쭉 갔더니 이교화가 점수가 없죠. 그러면 역시 마감을 누르면 마감이 안 되겠죠. 점수를 넣으세요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점수가 다 입력이 되어 있던 아니면 얘가 점수가 없는 이유, 전출을 갔다거나 뭐 얘가 이것도 수행평가도 결실을 했다거나 이렇게 결실을 해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만들기 1반은 제가 마감을 안 했고 2반을 갔더니 다 돼 있으니까 마감을 눌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교화라는 애를 이교화라는 아이를 얘가 전입생이에요. 전입생. 그래서 마스크 만들기를 우리 학교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전학을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얘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저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학적에 보면 전입관리가 있어요. 전입관리에. 그럼 전입관리에서 지필평가 성적관리가 있고 수행평가 성적관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학생이 중간에 왔어요. 중간고사를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학기말 처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기말고사는 우리 학교에 와서 봤어요. 수행평가도 우리 학교에 와서 봤지만 중간고사 점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고사 점수를 비워두는 게 아니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중간고사 점수를 넣어주고 수행평가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 학교 와서 했는데 일부는 아이가 그쪽 학교에서 하고 왔어요. 하고 왔으면 이 학생의 점수를 하고 온 것에 대해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술과정의 영역이 2개면 2개의 점수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논술은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마스크 만들기는 우리 학교에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 만들기를 학교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 전 학교에서 유사한 어떤 수행평가가 있다면 그걸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적에 전입관리가 수행평가 성적관리에 가서 3학년을 볼게요. 그랬더니 이 교화가 여기 1학년 1반 12번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요. 막혀있는 거 있죠. 이거 막혀있는 거는 우리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얘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기술과정 마스크 만들기 30점인데 얘가 시험 보기 직전에 전학을 와서 마스크 만들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봤더니 얘네 학교에서 뭘 만들게 됐냐면 생활용품 만들기를 한 거예요. 너 수행평가 했구나. 너 뭐 만들었니? 그랬더니 저희도 마스크 만들기 했어요. 근데 이름이 생활용품 만들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생활용품 만들기가 20점이에요. 그런데 걔가 17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야 수행평가 볼 시간도 없고 얘가 마스크 만들기를 이미 했다고 하니까 20점에 있는 17점을 우리 학교 30점으로 환산해서 넣어주자라고 협의록에 쓰시고 성적관리 지침에 그렇게 유사 항목으로 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교과협의록에 의해서 이거를 인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산을 해야 돼요. 20점에 17점이니까 제가 30점으로 환산해보니까 몇 점이 나오냐면 25.5점이 나와요. 네, 25.5점. 25.5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 어떤 학교 규정은요. 환산했을 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수행평가 점수를 환산해서 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요. 저희는 환산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를 반올림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5점 소수점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무슨 수행평가 평가 기준에 소수점이 있어 라고 하지만 얘는 우리 학교에서 본 수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평가 교과의 성평가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환산 처리할지 안 할지 성적 지침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지침에. 그래서 우리 학교 거는 25.5점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점수는 학교마다 지침이 다르니까 학교 거를 꼭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어. 환경보호에 대한 의견 쓰기라고 하는 우리 학교 영역명이 있는데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봤더니 국어 생각하며 글쓰기가 있네요. 20점 만점에 16점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국어 선생님들이 이 글쓰기 했네. 20점 만점에 16점이네. 그럼 우리도 환경보호에 대한 의견 쓰기 그 점수를 그대로 인용하자. 20점 만점에 16점 받아왔는데 우리도 만점이 20점이니까 16점으로 입력하자라고 해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천 학교에서 가지고 온 점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우리 학교에서 본 시험은 성적 관리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입생의 성적을 인정할 때에는, 전입생의 그전 학교 성적을 인정할 때는 꼭 이 학적의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나이스로 수행평가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하시지 않을 거면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 넣으셔도 무방해요. 무방하고요. 예. 만약에 우리는 수행평가 병결인 아이도 나이스로 자동 결시생 인정점 산출하는 학교다라고 하면 전입생의 성적은 우리 학교 응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넣어줄 것을 안내를 드려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 넣으면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본 애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학적의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 넣으면 걔가 갖고 온 점수를 환산해서 넣었으니까 우리 학교 해당 영역의 수행평가 응시생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응시생이 몇 명이냐, 총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결시생 인정도 산출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가지고 온 점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학생이 직접 와서 우리 학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 학교 수행평가를 봤다면 성적 수행평가에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원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는 수행평가는 결시생 인정점을 나이스로 산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전입생이 갖고 온 점수라 하더라도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 같이 넣어줘도 무방해요. 네. 그리고 수행평가 말씀드렸으니까 지필평가도 넘어갈게요. 이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고 왔으니까 중간고사 점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지표가 3학년 조회를 눌러서 쭉 보면 이 교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는 안 봤지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나 받은 학교가 있다고 치면 중간고사 점수를 가지고 온 아이들은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왜냐면 보통 1차 지필평가는 우리 학교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풀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풀어 넣을 수가 없고요. 전입생의 성적은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꼭. 예. 그래서 보시면 1자가 쭉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3월 달에 왔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봤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7월 12일 날 전화 왔네. 우리 시험이 6월 달이었는데 얘가 시험을 못 봤겠구나. 성적을 갖고 왔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화를 눌러서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점수를 갖고 왔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87점, 과학 100점 만점에 92점, 기술과정 100점 만점에 76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학교도 100점 만점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만 만약에 어떤 학교가 40점 만점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수가 39점이에요. 그러면 40점 만점에 39점일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환산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수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과목 만점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9점, 공부 되게 못하네 하고 봤더니 만점에 40점인 아이면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환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했더니 우리는 일본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걔는 일본어 과목 시험을 안 봤어요. 중간고사 때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만약 이게 일본어라고 가정할게요. 일본어 과목이 있는데 일본어 성적이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공결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본어 중간고사를 그 학교는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아이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게 아니라 또 공결로 처리를 하시면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전학 와서 2차 지필평가를 본 일본어 성적을 가지고 100%로 환산해서 인정이 됩니다. 결시생 인정점처럼 산출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일본어인데 그전 학교는 중국어다. 중국어 시험을 봤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관리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얘가 중국어 점수를 100점 만점에 80점을 갖고 왔는데 우리는 일본어다. 중국어랑 일본어를 유사 과목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유사 과목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중국어 점수 갖고 온 80점을 그대로 80점을 인정하시면 되고요. 에이, 중국어랑 일본어는 어떻게 같아? 다르지라고 하면 지금처럼 공결로 처리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있어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성적적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정은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기술과정 점수가 딱 봤더니 점수가 온 게 아니라 병결이라고 왔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병결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쪽 학교에서 딱 봤더니 기술과정 미인정결이라고 왔잖아요. 그럼 미인정결이라고 온 아이들은 여기다가 미인정결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미인정결에 대한 기준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0점을 주겠다. 어떤 학교는 그 학교 최하점에 마이너스 1점을 주겠다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교화라는 아이가 기술과정의 미인정결인데 걔가 미인정결 했을 1차 지필평가의 기술과정 최하점인 아이가 9점이라고 해봐요. 그럼 걔는 8점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1차 지필평가의 기술과정 점수가 최하점이 13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이교환은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1차 지필평가에 따른 미인정결 점수를 그 전 학교에서 8점이야 라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 학교에서는 이전 학교 성적 보기라면 미인정결이라고 오겠지만 미인정결을 여기다 입력하실 것이 아니라 미인정결에 따른 인정점이 몇 점이냐라고 그쪽 학교의 공문이라던가 아니면 전입할 때 그 비고사항에 미인정결 기술과정 8점이라고 보내오면 그 점수를 8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결이냐 병결은 본인이 전학 오고 나서 2차 지필평가 점수를 가지고 환산할 것이기 때문에 공결이라고 하지만 미인정결은 그쪽 학교의 미인정결 점수를 받아서 입력해 주시라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 점수가 다 입력이 됐죠. 76점. 예. 그러면 이 학생은 점수를 저장을 하면은요. 얘는 중간고사 점수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2차 집합평가를 봤으면 1차는 이 점수, 2차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와서 본 점수, 수행평가 점수 합쳐서 학기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생의 점수는 여기서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기말 성적관리는 예를 들어 시험을 다 보고 왔어요. 그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반영돼서 올 거죠. 그래서 학기말 성적관리는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누락돼서 왔다. 그러면 나중에 공문으로 성적을 받아서 넣는 메뉴가 학기말 성적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내용 86페이지까지고요. 87페이지에 보시면 수행평가 학생 확인 메뉴가 작년에 생겼는데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광업별로 전표를 뽑아서 학생별로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성적에서 개인별 성적 일람표에 보면 여기에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이 아이별로 나와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옛날에는 아이들 뭐 국어 3학년 일반, 2반, 3학년 일반에 1, 2, 3, 4, 5, 6, 7, 8 옆에 비고란에 사인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르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전 교과에 대한 수행평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뭐 점수가 유출될 일도 없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적을 확인하실 때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 요 3번을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지필평가는 성적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행평가도 역시 성적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학기말은 왜 받으셔야 되냐,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지필평가 점수가 완벽해요. 수행평가 점수도 완벽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반영 비율을 잘못 입력하시면 학기말 점수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기말도 아이들이 본인 점수를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쭉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냐면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까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수행평가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별로 없네요. 그러면 95페이지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기말 성적 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필평가 모두 다 마감했고
수행평가 모두 다 마감했으면 그걸 합치는 작업이 여기 있는 학기 말 성적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어디 있었죠? 성적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가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 아까 제가 학기 말 처리 하나 했고요. 1학기 말 있었잖아요. 성적 산출 대상 관리에 가겠습니다. 그럼 3번에서 1학기 말, 3학년 1학기 말로 갔는데 지금은 제가 기술 과정만 처리를 했네요. 그런데 다시 전 과목으로 산출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이 전 과목을 성적 산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마감된 과목들이 쭉 떠요. 마감된 과목. 했더니 제가 마스크 만들기 마감 안 했고 과학 마감 안 하셨네요. 그러면 성적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감해 주세요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가서 과목 선생님이 3학년 과학 전체에 대해서 전체 영역 마감을 하셨네. 예, 그러면 3학년에 가서 과학에서 마감을 누르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 과정에서 마스크 만들기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아까 마감이 됐고, 그래서 마감이 안 된 과목에 대해서 마감해 주세요라고 하면 마감을 해주실 거고요. 마감이 다 돼 있으면 여기서 선생님이 다 마감되어 있는 걸 보고 전체 마감 누르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마감이 됐죠. 그러면 과목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가서 성적 산출 대상 관리를 하는데요. 3학년 학기 말에 가서 무슨 과목을 어떤 것을 가지고 100점을 만들 것이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4개 다 마감됐네. 과학 다 마감됐네. 기술과정 다 마감됐네 하면 전체를 탁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각 교과마다 마감했더니 여기 100점. 과학 100%, 기술과정 100%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4가지든 5가지든 교과마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걸 합쳤을 때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이. 네. 또 이 100이 나와야 되는 거 동시에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준고사라는 게 있어요. 기준고사.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걸 제가 눌러볼게요. 보통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결시한 아이들은요. 본인의 2차 지필평가 점수로 환산을 하고요. 반대로 2차 지필평가 점수에 결시가 있는 애들은 1차 지필평가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차 지필을 결시했을 때 어느 점수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2번일 때에는 지필평가가 2번일 때에는 이렇게 꼭 기준고사를 엇갈려 주셔야 돼요. 엇갈려 주셔야 돼요. 저장. 과학도 엇갈려 줘야 돼요. 저장.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한 번 보는 과목이다. 지필평가를 한 번 본다. 그러면 그 과목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지필평가를 2번 보는 과목만 이렇게 엇갈려 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과목 거기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기준고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올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놔두셔도 되고요. 2번 볼 때만 꼭 엇갈려셔도 되는. 이게 잘못되면 결시생 인정점이 잘못 산출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꼭 크로스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국어를 이걸로 100점, 과학을 이걸로 100점, 기술과정 이걸로 100점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게 다 등록이 됐으면, 전 과목이 등록이 됐으면 성취율 관리에 가서 3학년 1학기 말 조회. 그럼 이렇게 국어, 과학, 기술 과정인데 몇 점부터 90점, 몇 점부터 A냐, B냐, C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르고 기본 성취율 설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성취율 관리를 학교에서 하셔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되게 어렵다 그러면 뭐 85점부터 수가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율 관리인데 중학교는 성취율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디폴트 돼 있어요. 90점 이상이 A. 은미체만 80점 이상, 60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기본 성취율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산출 학생 관리인데요. 얘도 1학기 말에서 국어 대상자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 학교에 학적을 갖고 있고 수강 학생으로 편성된 애들은 포함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생이라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그 걔는 포함 안 함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집필평가 보기 직전에 전학을 가서 우리 학교가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그 걔도 포함 안 함이고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성적을 내야 될 아이는 포함입니다. 반면에 이런 아이도 있죠. 시험을 보자마자 아이가 전학을 갔어요. 애가 몸은 우리 학교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스 상의 아이도 우리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우리한테 보고 갔기 때문에 성적 처리를 우리가 해서 완벽하게 해서 생활기록부와 함께 보내줘야 될 아이는 아이의 몸은 우리 학교에 없지만 성적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얘는 포함이에요. 그리고 학기 말 성적 처리는요. 병결이든 아니면 병원 학교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점수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결시생 인정점으로. 그래서 성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우리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될 아이라면 얘는 포함입니다. 그래서 유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애가 누구냐면 성적을 갖고 올 위탁학생은 포함 안 함이지만 성적이 없지만 포함으로 해야 될 아이는 결시생, 병원학교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성적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자동으로 포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적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함으로 다 되어 있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입니다. 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것도 선생님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2페이지. 이거는 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보시고 우리 학교가 결시생 인정점이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보시면요. 저는 이제 나이스 화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인데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다르지 않아요. 나이스는 하나의 어떤 그 지침을 가지고 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결시생 인정점 산출 기준이 다른데라고 하면 그냥 지필평가에 맞춰서 처리를 해놓고 수행평가는 수기 계산한 걸로 입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서 조회를 누르면요. 일반 결시가 있고 모두 결시가 있습니다. 일반 결시라는 것은 시험을 2번 보는 경우에 1차 지필평가를 못 보면 2차 지필평가 점수로 1차 지필을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보는 경우에 한 번을 결시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일반 결시고요. 모두 결시는 뭐냐면 시험이 한 번밖에 없는 과목인데 그 한 번을 못 봤을 경우에 어떻게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할지 또는 2번의 시험이 있지만 어떤 아이가 한 번은 병결로 안 왔고 한 번 과목은 미인정결로 안 왔어요. 2번 다 결시를 했을 경우에 얘 점수는 어떻게 갖다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모두 결시예요. 일반 결시는 둘 중에 하나만 빠졌을 경우에 모두 결시는 2번의 시험인데 2번 다 어떤 사유로도 못 봤을 경우 또는 한 번 시험 보는데 그 한 번을 못 봤을 경우가 모두 결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결시나 모두 결시나 둘 다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요 밑에 있는 요 퍼센테이지는요. 학교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학업성적 지침에 있는 대로 요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공결은 100%.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대회를 뭐 학교 또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다. 그럼 100%예요. 병결이면 80%, 상고 100%, 기타결 80%입니다. 그런데 미인정결은 학교마다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결시하면 미인정 결시하면 무조건 빵점이야. 그럼 얘는 0%예요. 0%. 그런데 경기도 학업성적 지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미인정결은 최하점보다 낮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최하점이 1점이에요. 그 1점보다 낮게 줘야 돼요. 0점이든 이렇게 주겠죠. 최하점이 13점이에요. 13점보다 낮게 줘야 돼요. 그럼 낮게 주려면 최하점에서 빼던 0점을 주던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침이 써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하점 마이너스 2점이다. 최하점 마이너스 1점이다 라고 써 있을 거예요. 지침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인정결 0% 하면은 0점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0점은 아니고 그 과목 최하점 받은 애보다 마이너스 1점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차하점 부여를 체크한 다음에 최하점 마이너스 1점을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침에 2점을 깎았어. 2점 저장하시면 기술과정 최하점이 13점이면 자동으로 빼기 2점에서 11점이 나오고요.
과학이 최하점이 9점이면 9점 빼기 7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지침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결은 100%를 주는데 무엇에 대한 100%를 주느냐를 이 5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있는 거 빼버려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할게요.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유인물 102페이지에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중간고사를 80점 받았으면 기말고사도 기말고사가 쉽고 어렵고 관계없이 얘가 80점 받은 그 전 점수를 그대로 80점으로 인정받는 게 기준고사 영역 점수예요. 시험이 쉽고 어렵고에 관계없이 학생이 참여했던 응시고사의 점수를 결시한 응시고사의 점수로 그대로 갖고 오는 게 기준고사 영역 점수예요. 예. 학교에서 요런 지침에 이런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 학교는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80점을 받았는데 2차 지필평가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에 못 왔어요. 그러면 공결이잖아요. 80점을 그대로 80점 받는데 100% 받으니까 80점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병결로 못 왔다. 그날 너무 아프고 장염이라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80점을 기준고사 영역 점수에 의해서 기말고사 때 80점을 받는데 그거의 80%인 64점으로 나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아이의 결시 명칭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라는 건 뭐냐면 평균 점수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죠. 아이가 기술가정 시험을 못 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봤는데 기술가정이 그 2차 고사의 시험이 이 학생은 응시를 못했지만 나머지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이 몇 점이냐 200명이 응시를 해서 총점이 몇 점이 나왔고 평균이 78점이 나왔다. 그럼 이 학생은 78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그런데 평균 점수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면 나는 원래 시험 봤을 때 100점 맞을 똑똑한 아이인데 그 과목이 78점 평균이에요. 그럼 걔는 할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78점을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병결로 못 왔다고 78점 곱하기 0.8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평균 점수라는 건 쓰지 말고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라는 걸 쓰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중간고사 점수가 아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못 받았는데 중간고사의 기술과정 평균이 60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를 하면 60점을 받는데 평균 점수라는 걸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200명에 따른 평균이 60점이었는데 전학을 갔잖아요. 그 응시 생수가 199명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전학 가면서 본인 점수를 빼가면 평균도 바뀌겠죠. 그래서 평균 점수라는 걸 선택하면 시험을 보고 전학 간 아이의 점수 때문에 평균이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전입 전출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를 사용합니다. 평균 점수라는 것은 아이의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과목 해당 지필평가의 평균을 받는데 전출 전입에 관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응시할 그 당시의 평균을 적용받는 게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예요. 예. 그런데 보통은 이제 시험을 2번 보는 학교들은 이런 걸 선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비율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학교에 이거 아니구나. 요 밑에 거네요. 평균 점수 비율은 뭐냐면요. 시험이 쉽고 어렵고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의 점수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제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중간고사의 평균이 80점이었어요. 근데 학생이 8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공결인데
국어 시험이 너무나 어려워서 평균이 60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80점일 때 80점 받았으니까 평균이 60점일 때 60점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이 인정받는 점수가 달라지는 게 평균 점수 비율 전이생 제외예요. 예. 그래서 본인의 응시할 때의 평균과 응시했을 때 본인의 점수를 결시했을 때의 교과 평균과 결시했을 때 점수로 환산하는 것, 이거를 평균 점수 전이생 제외, 평균 점수 비율 전이생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죠.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니까 평균 점수 비율을 체크는 해놨지만 솔직히 이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그럼 모두 결시로 넘어가겠죠. 그 모두 결시는 평균 점수는 중학교 우리 저기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균 점수 경기도는 쓰지 않으니까 평균 점수 비율을 볼게요. 평균 점수 전위생 제외를 볼게요. 그럼 여기도 역시 퍼센테이지를 입력합니다. 병결 80점. 상고 100%, 기타결 80%. 요걸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2차 고사 한 번밖에 안 봤는데 2차 고사를 결시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그 과목에 평균을 주자. 이게 평균 전이생 제외입니다. 그래서 뭐 과목이 뭐 72점 나왔다 평균이. 그럼 72점에 100%. 아파서 못 왔으면 72점에 80%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과목에 최하점을 주겠다. 그럼 과목의 최하점이 100%, 과목의 최하점이 80%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학교는 거의 드물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야. 우리는 본인의 수행평가 점수로 계산을 해라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 학교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수행평가 점수를 되게 어려운 공식에 의해서 지필평가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이 그 엑셀로 계산을 해서 넣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입니다. 요거를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퍼센테이지가 없죠. 한마디로 걔의 공결이든 병결이든 엑셀로 계산해서 직접 수치를 넣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관리를 그냥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성적 처리로 넘어가면 결시생 인정점 관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시생의 점수가 산출이 되는 거죠. 1학기 말 국어 조회를 눌렀더니 김태훈이라는 아이가 미인정결이에요. 국어 미인정결. 예, 그래서 미인정결은 우리 학교가 최하점의 차점, 아까 제가 마이너스 1점으로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최하점이 31점이잖아요. 그런데 최하점 마이너스 1점이 우리 학교 기준이니까 인정점 산출을 누르면 이렇게 31점이 기준 점수인데 우리 학교는 마이너스 1점을 해야 돼서 30점이 학생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요 수치가 바로 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 과학 처리를 안 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술 과정을 보겠습니다. 기술 과정도 안 했네요. 그러면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제가 이걸 안 했으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학기 말에서 아니다.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3학년 학기 말 국어는 했고 과학 대상자 가져오기. 교과별로 다 해주시면 돼요. 기술과정, 대상자 가져오기. 이렇게.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는 학교마다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성적 산출 대상 관리 한번 학기 말 눌러주시고요. 성적 처리에 가서 결시생 인정점 관리를 할 건데 아까 국어는 했으니까 과학으로 넘어가서 김태훈이라는 아이를 인정점 산출을 누르면 얘가 미인정결인데 2차 고사에 김태훈이 2차 고사에
최하점이 25점이라서 얘를 마이너스 1점에서 24점을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술과정은 병결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 병결 김태훈을 딱 눌러보면 우리 학교는 평균 점수 비율 전위생 제외를 쓴다라고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2차 고사가 병결이잖아요. 이 아이의 1차 고사가 52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52점 곱하기 그 결시했을 당시 결시했을 때의 평균, 응시했을 때의 평균으로 나눴더니 49.56이 기준 점수인데 얘가 공결로 빠졌다면 49.56을 받겠지만 49.56의 병결 0.8%만 부여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닫기를 누르고 인정점 산출을 눌러서 하면 이렇게 39.65가 이 아이한테 부여된 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칸, 여기 두 번째 칸은 이 아이가 기준 점수. 이 기준 점수에 본인의 부여받은 계산 점수가 이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거 눌렀잖아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서 우리는 나이스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학교 자체에 인정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나이스에서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가 쓰는 점수가 아니야 라고 할 경우에는요. 수동 입력 있잖아요. 수동 입력에서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내가 엑셀로 계산했더니 얘가 뭐 23점이 나오더라. 23.02점이 나오더라. 이거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엑셀로 계산한 점수를 입력하시면 우리 학교의 나이스로 그 성적 처리, 그 인정점 기준 처리를 못하지만 여기서 엑셀로 한 것을 여기에 입력하면 요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23.02점이. 예, 그래서 수동 입력하실 학교에 자체 인정점이 있는 학교는 엑셀로 하신 것을 수동 입력 버튼을 눌러서 요 끝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이게 인정점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정점을 다 넣었잖아요. 인정점을 다 넣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의 모든 점수가 다 입력된 거예요. 결시생도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만들어줬잖아요. 다 점수가 있으니까 이제 합산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3학년 학기말 국어 점수 누락자 보기. 여기에 누락자가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수행평가, 집필평가 점수가 다 있어야 학기말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 성적 산출해서 산출을 하고 마감. 과학, 누락자 보기, 없네, 산출 준비, 산출함, 마감. 기술과정, 집필평가 점수 누락자 보기. 아까 김태훈이 병결이었는데 점수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네, 이상 없어, 성적 산출 준비, 산출함, 마감. 이렇게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 마감을 하고 여기까지 전 과목을 다 하셨으면 쭉 가서 여기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 가서 1학기 말 조회 전체 저장하면 마감하시겠습니까? 마감하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결제가 나면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닫아주시고요. 승인 요청하셔서 승인 결제 올려가지고 결제가 다 나면 그때 가서 학부모 서비스 반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학기 말 성적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교양교과 이수관리입니다. 교양교과 이수관리. 교양교과라는 건 뭐냐면 학교마다 진로와 직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을 교양교과라고 합니다. 교양교과, 저희 학교는 보건이 있는데요. 보건 1학년을 누르면요. 제가 처리를 해놨네요. 네,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보건, 일반, 조회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얘를 이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얘가 시험이 없는 과목이지만 이수 처리를 해주셔야 성적 처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양교과 이수관리가 원래 성적 산출 마감관리 밑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들이 자꾸 교양교과 이수 처리하는 걸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정정대장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성적 산출 마감관리 위에 교양교과 이수 처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교양교과 이수관리에서 이렇게 조회를 누르시면 아이들 이름이 쭉 뜨잖아요. 여기서 아이를 체크하시고
이수 시간 일괄 입력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요. 아이의 개별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보건을 일주일에 1시간씩 1학기 동안 17시간을 들어. 그럼 그 계획 시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전체 일수 시간 일괄 입력 누르고 전체 이수 선택을 하면 이수로 바뀝니다. 저장 누르시면 돼요. 네, 저장. 네. 그래서 얘는 우리 학교에 성적 처리 당시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다 이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수의 기준은 없어요. 얘 우리 보건은 오후에 수업 들었는데 얘는 맨날 오전만 수업하고 갔어요. 오후에 수업 1시간도 안 들었어요. 라고 해도 해주셔야 돼요. 이수 처리. 교양교과 이수 처리 하시고 성적 산출 마감 관리 하시면 성적 처리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2, 3학년의 성적 처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또 학교마다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유학기 성적 처리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 가서 1학년 과학 1학년 조회하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도 이제 지금 하나 이미 이수 처리했기 때문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해서 이수 처리는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바로 이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자유학기 담당 선생님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성적 처리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디오를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 가면 교과와 반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이수 처리하시면 이수로 바뀌어요. 역시 자유학기도 이수 처리, 미이수의 기준이 없어요. 학적이 구성되어 있는 아이라면 다 이수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뭐 유예, 면제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만 미이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전학 간 아이가 있다. 전학을 거의 뭐 7월 말에 8월 초에 갔어요. 그럼 얘를 우리 학교가 처리할 것이냐? 간 학교가 처리할 것이냐 두 학교가 협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그 학교가 하겠지. 그쪽 학교는 해서 보내주겠지. 라고 하다 보면 그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뻥 뚫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 3학년은 지필평가를 마지막 기말고사를 본 학교에서 어떻게든 성적 처리가 되잖아요. 결시생을 산출을 하던 뭐라든 어떻게 점수를 만들어서 성적 처리가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수 처리다 보니까 얘를 누가 처리할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출을 거의 학기 말에 가는 아이들은 누가 처리할지 전입교와 전출교와 상의하셔서 둘 중에 한 곳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 가셔서 이수 처리 다 하시고 이수 처리하시고 저장. 그래서 얘가 이수 처리하는 데는 기준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과목마다 반별로 이수를 다시 다 눌러야 되니까 이제 팔이 좀 아프시긴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 가면 1학년에 편성된 교과가 다 떠야 돼요. 교양교과를 제외한 체육, 음악, 미술까지 여기 다 떠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안 뜨지?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뜨지? 라고 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서 현재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요. 1학년을 보면 1학년은 자유학기 교과를 우리가 이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국어, 성적 처리 유형이 성취도 5단계인데 이거 이수 처리해야 돼. 이거 성적 처리 유형을 이수, 미이수로 바꿔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1학년은 기본 교과가 이수 처리이긴 하지만 성적 처리 유형은 국어는 성취도 5단계, 음악, 미술, 체육은 성취도 3단계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수, 미이수로 저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적에서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서 국어가 안 뜨죠. 안 뜨고 어디서 뜨냐면 교양교과 이수 관리에서 국어가 떠요. 예. 우리가 성적 처리 유형을 이수, 미수로 하면 얘를 교양교과로 나이스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면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여기서 국어를 성취도 5단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 3학년과 동일합니다. 성적 처리 유형은 1학년이라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는 성취도 5단계, 음리제는 성취도 3단계, 보건이나 진로와 직업 같은 그런 교양 교과는 이수, 미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적 처리를
여기서 1학년도 교양교과 이수 처리, 자유학교 성적 관리까지 다 하셨으면 1학년도 성적 산출 마감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1학년도. 예. 그런데 1학년에 학기 말 성적 처리의 기준 시점은 언제냐면요. 아이들 성적 통지표, 학교 생활 통지표가 발송되고 나서 마감해 주실 걸 권장합니다. 마감하고 결제도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 통지표를 할 때 여기 있는 성적 산출이 마감되어 있으면요.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과세특을 불러와서 수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수정해서 저장 버튼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감, 여기 성적 산출 마감은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활기록, 학교 통지표가 더 이상 수정되지 않아야 될 때, 한마디로 성적표가 출력해서 배포되고 나서 마감해 주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얘도 역시 아무것도 없지만 승인 요청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보공시에서 내년 정보공시에서 2020학년도 1학년의 성적 학업 성취도에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1학년은 성적이 없지만 꼭 성적 산출 마감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적 산출 마감 관리 후에 승인 요청을 하는 그 시점이 학교 생활 통지표를 발송하고 나서 해주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릴게요.